안녕하세요. 접경지역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제 네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할 순서는 접경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 분석하고, 그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지난 분야는 규정과 제도 분야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재정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위주로 강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 분석, 접경 지역에 대해서 문제 1을 보겠습니다. 다양한 규제 강화로 개발이나 발전이 늦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항을 보면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가 주된 관심사로 꾸준히 노력했으나 결과는 크게 많이 달라지질 않았다. 이유는 여러 법들이 2중, 3중으로 막 규제를 하고 있어서 그것이 가장 지역 경제를 더디게 하는 원인이었다. 그 세 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접경지역의 인구 증가는 거의 없고 지역 총생산도 미흡한 하고 이런 것이 접경지역 발전을 저해했다는 것입니다. 춘천시를 제외하고는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등등을 보면은 인구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도 지역은, 파주 지역은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한 그런 좀 특징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생산 가능 인구는 거의 증가세가 없고 고령 인구는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도한 토지 이용 중복 규제, 이 원인으로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해서 지역 경제에 애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1차적으로 접경 지역이 우리나라 최대의 군사 지역입니다. 2차적으로는 산지와 농지가 많고 이에 대한 규제가 많다. 따라서 과도한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한 지역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함으로써 전 후방이 연계되는 산업이 입지하지 못하고, 따라서 지리적으로 분업체제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과 숙박, 음식점 등 단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 이것이 주민들의 불신폭을 키우고 있다. 경기도 강원 지역에 보면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이 원인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의 사용이 제한되고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정신적인 피해가 많고 토지의 장기적인 활용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합리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과도한 설정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출입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통제구역 내에 주택 신축을 상당수가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분쟁의 증가로 인한 극심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이것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군사훈련은 군사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에게 환경, 재산, 인명 피해의 문제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경우 국가안보라는 그런 대의하에 주민들이 이 피해를 감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이 좀 부재하고 합리적인 보상 방지 대책, 이런 것도 좀 미흡해서 지속적인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사격장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피해입니다. 즉 소음과 진동입니다.
여기에 대한 배상 기준이 그 법정 소송이 일생되는데, 참고로 국방부에서 이해 해결책으로 관련 법이 만들어지고 관련 법에 따른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너무나 길고 또 거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실제 접경지역의 군사보호구역, 산림, 환경 분야에서 전체 중복 규제는 42개의 개별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각종 규제로 인해서 자산 가치 손실액이 증가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규제 법령이 다양하게 중복되어 있고 지역 주민과 관할부대 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등등등 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작전과 관련된 협의를 할 때 조건부 동의를 할 때 좀 신중하지 않다고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보 심의를 요청하면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통보를 받는데, 조건부 동의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민원인의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좋은 취지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관할부대에서 조건부 동의를 할 때 기부 체납 형식이나 부대 내에 설치하는 물품을 요구함으로써 민원인들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이에 응한 후에 불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권과 군 관계자들이 작전성 심의를 할 때 조건부 동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군사시설 보호법의 불합리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은 좀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군사시설 보호관리 특별법 제정을 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하여 이해 득실과 비용의 불일치 문제, 권리와 의무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적인 면에서는 군사시설이 있는 모든 지역, 공간 단위는요, 외부성이 강한 지역, 중간 지역, 외부성이 약한 지역을 나누고 지원 내용을 갑지, 얼지, 병지 지역으로 구별해서 이해득실을 보는 지역이나 군사시설에 당해 지역의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일치시키는 형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지원을 받는 지역의 경우는 군사시설을 입지시켜야 하는 정상적인 법문 내에서만 의무가 필요하고 과잉 의무의 영역은 권리로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 지원은요, 앞에서도 얘기한 군사시설 보호 특별세를 신설하거나 지방교부세를 통하여 이렇게 좀 이제 보완해주는 그런 면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는 접경지역법 중에 지역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제3조에는요, 이 법은 접경지역의 이용과 개발 보존에 관해서 다른 법률보다 우선을 하지만은 여기 3법이 있습니다. 국토기본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만은 우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 세 가지 법이 전체에 엄청나게 규제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는 재정지원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습니다. 정부의 부처별로 20에서 80% 정도의 보조율을 적용하고 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상당히 좀 미흡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는 전국에서 상당히 좀 뒤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경 지역에 대해서요,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 환경부, 문화체육부 등 협력 부처가 상당히 많고, 이렇게 또 다른 부처 간의 협의에 대해서 추진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서 조항을 폐지하거나 적경지역 본래의 취지, 적경지역을 좀 이제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수도권 정비 계획급상에서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제외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면은 첫 번째가 관할부대 민원협의 처리 과정에서 원칙을 무시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느끼는 것인데요. 민원인들이 제기한 민원 처리를 동의할 때 일부이기는 하지만은 부담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동의를 전제로 민원 신청인에게 과도한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민군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관할부대 주도로 인해서 군사훈련 등 이런 것으로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사격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데요. 여기 보면 농작물 피해나 인명 피해까지 좀 우려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례를 좀 제시해 뒀으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재정 분야에서 규제 완화를 위해서 이 6개 과제를 이제 도출했는데 6개 과제를 좀 이렇게 포함하면서 중복되는 것은 같이 포함하면서 규제 완화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분야에서 규제 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가 작전성 협의를 전제로 과도한 부담 요구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방부 훈령 제10조의 규정에 있는데 규정에다가 명시하라는 것입니다. 즉, 원 규정에다가 검전 물품 등 부대에서 장병들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일정 요구를 금지한다. 이렇게 하고 국방부 훈령 11조에도요. 통일된 규정으로 보완해야 하는데 관할 부대장은 쭉 나와서 마지막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군 협의 과정에서 민원인들에게 요구할 그런 내용을 군 사업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과제는 국방부 법이나 시행령 훈련 규정의 개정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주민들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입니다. 자,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주변 지역 피해에 대한 지원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데 주민 피해 경감에 중점을 두고 피해 정도와 정부의 재정 사항을 고려하여 선별적 단계적으로 보상하고 또 군, 공항 등 소음에 노출된 주민 피해 대책이 시급한데 지금 이것은 관련법이 적용되고 규정도 보완되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아무도 좀 해결 방안으로 되고 있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군사시설 주변 교부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금 할 때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지역 군인들을 인원에 포함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적경지역은요, 특수한 사항을 감안하여 개발이 제한되거나 행정비용이 증가되는 지역에 대한 수요 보전으로서 지방교부금을 조정할 때 군인의 수를 감안하여 일반 행정비, 문화환경비, 사회복지비, 지역경제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경지역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고 보조율 재원 규정을 임의 규정에서 강제 규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 보조율을 8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것도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의 지원을 강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은 보시면 교부할 수 있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군사시설 주변 지역의 지원은 군 관련 지방교부금과 지역개발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본 과제는 행정안전부 국방부의 법 시행령 규정을 개정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국방세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적세는 지출 용도를 정해놓고 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재원의 안정성이 상당히 있다는 장점이 있죠. 2018년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 목적세가 완료되었고 2024년도 10월에는 농어촌 특별세인 목적세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요. 국토연구원에서는요. 4대강 유지 보수비를 위한 4대강 목적세 신설을 주장했고 저출산 고열화 특위에서는요. 아동수당에 대한 목적세 신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 목적세 신설 도입도 2007년에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채택은 되지 않았죠. 자, 방위세는요. 1975년 자주국방을 안정적으로 재원 조달을 위해서 도입돼서 1990년까지 총 24조 한 3,300억 원이 징수하여 활용된 바가 있습니다. 1990년도에 폐지가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대만, 스위스 등 외국에서는 국방세로 접경지역 이런 재원 조달을 위해서 도입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안보라는 국가 이익을 위해 60여 년간, 한 7, 80여 년간 재산권의 손해와 국민 갈등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본 과제는 국방부 기획재정부에 법 신설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향 발전세 신속 도입 및 확대입니다. 자, 적경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고향 발전세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향 발전세는요, 도시와 농촌의 재정 격차를 줄이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세금입니다. 이것은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향 발전세를 내면은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이 세액 공제되고요. 10만 원 이상 또 2천만 원 이상 하면은 일정 부분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출량민 기부자는 소득 공제 혜택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원 확충으로 예양심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본 과제는 적경지역에서 일부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홍보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재정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원인이 뭐고 어떻게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다음 제5강에서는 이제 사랑 관련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규정 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1번부터 4번 내용을 강의하겠습니다. 강의 등록은 우리가 매월 2회를 목표로 해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경지역 개론 책자 위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입니다. 제가 한국국방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를 네이버에 제가 제작을 해서 올려두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 검색해서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 제 이메일이나 다음에 있는 단석부동산룸 카페에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공유하면서 보시고 필요한 사항은 의견 주시면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 3강 강의 수고했습니다.